안녕하세요. 드윗 자바 프로그래밍 저자 박은중입니다. 네, 오늘은 12장이네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2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12장의 이제 첫 번째는 제너릭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너릭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리고 제네릭 프로그래밍이 뒤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12장 이제 두 번째부터 12-2장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는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바에서 제공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그 자료 구조,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정리되어 있어요, 자바에서. 그래서 직접 뭐 어레이나 배열이나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하지 않고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너릭 프로그래밍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제네릭 프로그래밍이 뭐냐, 이제, 이거는 자바 5.0부터 이제 나온 기술인데요. 뭐,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 자료형이 대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의 자료형을 선언하면, 뭐 스트링이면 스트링, 스튜던트면 스튜던트 이렇게 해서 자료형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죠. 그죠? 기본 자료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자료형에, 이 변수가 하나의 자료형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자료형이 쓰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이제 제너릭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 이건 이제 참조 자료형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이나 메서드의 매개 변수를 하나의 참조 자료형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료형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인데, 제네릭 방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클래스를 사용하는 쪽에서 실제로 어떤 참조 자료형을 쓸지 선택을 해서 코딩을 해요. 그래서 그 코딩을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검증은 누가 하느냐? 컴파일러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타입에 대해서 안정적인 프로그래밍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12장에서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12장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대부분의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제네릭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제네릭 프로그램을 아시고 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잘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 정의하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코딩을 먼저 해 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12장이죠. 뉴 해서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챕터 12 모듈은 안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패키지 선택하시고 제네릭스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교재에서 말씀드린 예제는 뭐냐면 3D 프린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D 프린터의 재료가, 이제 3D 프린터가 프린팅을 할 때 쓰는 재료가 크게 플라스틱하고 파우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모두 사용해서, 재료로 사용해서 3D 프린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3D 프린터, 두 종류의 3D 프린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3D 프린터는 클래스 해서 플라스틱이라고 할까요? 일단 페이시 하시고요. 자, 재료가 뭐냐면 프라이빗 하고 플라스틱이 재료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플라스틱은 아직 우리가 안 만들었죠. 이제 조금 이따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getset 메서드는
그냥 이렇게 소스로 만들죠. 자, 이런 플라스틱을 재료로 하는 3D 프린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클래스. 소스가 비슷하니까 제가 요것만 복사해오죠. 그래서 이건 플라스틱이 아니라 파우더라고 합시다. 이건 이따가 이제 안 쓸 소스니까 제가 이제 그냥 빨리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기능이 거의 똑같은데 재료만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얘가 이거 파우더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일 수도 있는 그런 프린터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그 참조 자료형, 모든 재료가 쓰일 수 있도록 3D 프린터를 만들어 보자 했을 때, 이 재료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뭘로 가지고 갈 수 있냐면, 오브젝트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오브젝트로 가져가게 되면 이미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듯이 11장에서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 최상위 클래스고,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로 형변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의 이 재료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 어떤 타입이 들어오건 오브젝트로 변환돼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스하고 제너레이트 머티리얼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제 어떤 재료를 여기다가 셋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타입이 오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이든 파우더가 들어오든 모든 재료는 이 재료의 변수에 매핑이 되는 거죠. 플라스틱하고 파우더를 좀 만들게요. 컨트롤 N 하시고 클래스 지금은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그냥 여기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클래스하고 오류는 없어졌죠? 자, 요 두 개는 안 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얘를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한번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아직 매개 변수 자료형은 쓰지 않았고요. 제너릭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로 코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테스트 하시고 피니시 하면,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이거 만든 거 있죠? 이걸 갖다 쓰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프린터에 이거 한 다음에 뉴 파우더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걸 하시면 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우더가 들어가죠. 그죠? 예,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까 뭘로 받았냐면 오브젝트로 받았기 때문에 파우더가 여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거를 다시 꺼내어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테스트해서, 요거 두 개는 안 쓸 거니까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네. 파우더죠. 파우더가 재료니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빨간 줄이 나는데 왜 빨간 줄이 나느냐? 네가 반환하는 값은 오브젝트인데 파우더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뭘로 만드냐면 여기다가 이제 캐스팅을 해주시면 돼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뭐 인스턴스 오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쨌든 얘를 이렇게 머티리얼 했을 때 파우더로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든 매개 변수, 모든 참조 자료형을 쓰고 싶으시면 오브젝트를 쓰셔도 된다. 오브젝트를 쓰셔도 되는데 이때 그럼 모든 자료형이 다시 오브젝트로 업데이팅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형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받는다던가 할 때는 우리가 다시 다운 캐스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거를 그럼 뭘로 만드냐? 오브젝트를 쓰는 것이 아닌 제네릭 클래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아까 오브젝트로 쓴 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어떤 모든 자료형으로 대치될 곳을 어떤 문자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꺽쇠를 하시고 나는 이제 이 문자를 쓰겠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너릭 클래스 네임이 되고요. 얘를 이제 우리가 자료형 매개 변수라는 용어로 쓰는데 T 아니라 딴 거 쓰셔도 돼요. 뭐 A, B 쓰시고 싶으면 A, B 쓰시면 되는데 이제 타입의 약자로 이제 T를 많이 쓰는 거고요. 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엘리먼트라고 해서 E도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밸류의 줄임말로 V도 많이 쓰고 그래서 여기다 T를 쓰시고 아까 이제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여러 자료형으로 리플레이스 될 수 있는 부분,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을 여기다 T라고 다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여기 아까 여기 가셔서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T 이렇게 쓰시고 여기를 다 T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T.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서 요걸 안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하실 수가 있냐면 나는 여기다가 파우더를 쓰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교재에는 제가 이거를 제너릭 프린터라고 해서 T 클래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게 이제 제너릭 프로그래밍 방식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너릭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만든 제너릭 클래스 제너릭 클래스고요. 얘를 매개 변수 타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너릭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사용할 그 타입이 대체될 곳에다가 문자 하나를 동일하게 쓰시고 사용할 때는 그 문자 대신에 내가 사용할 참조형 변수를 쓰시는 거예요. 참조형 타입을 쓰시게 되면 클래스를 쓰시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클래스를 쓰시게 되면 그렇게 이제 얘가 그 타입으로 이게 사실 이제 변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내부적인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T는 오브젝트로 변환이 됩니다. 사실 오브젝트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 컴파일러가 이걸 나중에 다 캐스팅 작업을 해줘요. 이 타입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여기다가 캐스팅할 필요는 없다. 제 이클립스가 오늘 조금 이상한데 이게 그 미리 보기가 지금 안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왜 이게 이제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제너릭 클래스 코딩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프린터기하고 그다음에 재료들에다가 투스트링 좀 한번 추가해 볼까요? 소스 이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직접 코딩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머티리얼에 투스트링 미탄
재료에 toString을 호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각각 toString을 코딩을 해보죠. public string toString 재료는 파우더입니다. 똑같이 여기다가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하시고 테스트해서 뭐죠? 프린터 이렇게 호출하면 toString이 호출될 것이고 그 다음에 런 해보시면 재료는 파우더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똑같이 이거를 좀 줄이고 이번에는 플라스틱의 프린터기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다가 플라스틱이라고 쓰시면 되죠. 플라스틱 프린터 제가 프린터 플라스틱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 플라스틱을 받으시면 되죠. 여러분은 웬만하면 요 카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마시고 직접 코딩 하십시오. 저는 빨리 하느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재료는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고 여러 자료형이 같이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죠. 워터. 자, 그래서 이거에 toString을 재료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다 물을 넣었어요. 그죠? 그럼 프린터 워터가 되죠. 뭐 이게 이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코디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이게 toString을 찍으시면 3D 프린터의 재료가 잠시만요. 그죠? 이런 오류를 범하죠. 재료를 넣지도 않고 막 프린트를 하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떨어지겠죠. 요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넣어주지도 않고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물을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런 해보면 재료는 물인데 사실은 물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너릭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그 무엇이든 들어가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둘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기능을 지금 이게 이클립스가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보시면요 머티리얼로 해서 점 해서 보면 이때 뭐만 보이냐면 오브젝트 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은 아마 이클립스가 잘 되면 이게 잘 보이실 거예요. 점하면 오브젝트의 메서드뿐이 안 보이거든요. 더 다른 메서드들을 쓰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사실 이 머티리얼이라는 이 T 타입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두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쓸 수 없게끔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한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상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상속을 받는 거예요. 얘들이. extends. 자, 이렇게 상속을 받아 놓은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프린터 얘를 만들 때 이 T에 대한 제한을 가해주는 거죠. 얘는 뭐만 할 수 있냐? 튜토리얼에서 클래스를 상속받은 애들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가보시면 이제 워터는 쓸 수가 없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 T타입에 대해서 어떤 제한도 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실 수가 있냐면 이클립스가 좀 이상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게 점 하면은 뭐만 보이냐면 아까 오브젝트의 메서드만 보이죠. 가끔 이클립스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뭐를 추가할 거냐? 얘를 abstract 이라는 추상 클래스를 추가할 거예요. 그럼 얘도 이제 abstract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이 메서드를 구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3위 클래스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물론 이게 무조건 abstract는 아니고 일반 메서드를 제공해 줘도 되고, 아니면 얘를 각각이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면 3위 클래스의 abstract 메서드를 선언을 해요. 그러면 하위 클래스들이 얘를 구현해야겠죠. 예전에 저 다 했던 내용이고 추상 클래스 할 때. 자, 그럼 얘가 이제 이런 걸 구현을 하는데 여기다가 파우더 재료로 출력 중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플라스틱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건 못 쓰죠? 이건 못 쓰게 됐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을 상속받은 애들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를 보실 수 있냐면 여기 프린터에서 요쯤에 가서 머티리얼 해서 점 해보면 아까는 오브젝트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 오브젝트만 보였는데 이번엔 두 프린팅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도 좀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기능을 더 많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점 아웃 점 하시고 그거 할 필요 없이 프린터 플라스틱 점 두 프린 여기다가 public with printing 이라는 메서드를 추가해서 to printing 이 메서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전에는 못 썼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printing 이렇게 호출을 하면 플라스틱 재료로 출력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프린터점에서 프린팅하면 파우더 재료로 출력합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내용은 이제 그 제너릭 프로그램 클래스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T 이게 이제 타입의 약자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 꺽쇠는 이제 다이아몬드 연산자라고 하는데,
스태틱 키워드 앞에는 t를 쓸 수가 t 앞에는 스태틱 키워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는 생성될 때 타입이 결정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 내가 new 할 때 어떤 이제 new 해서 얘를 뭐를 쓸 거냐 생성할 때 이제 결정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스태틱이라는 거는 인스턴스 생성과 상관없이 메모리를 잡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t 여기죠? 여기 t 앞에 스태틱이라고 쓰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 얘기고 요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게 자바 10부터 자료용 추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실 수가 또 있어요. 여기 뒤에다가 얘를 쓰고 그럼 요 앞이 요걸로 이제 리플레이스가 됩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지역 변수에만 쓴다고 했죠. 예,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연선자 여기 이걸 보고 추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쓰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해봤고, 얘를 이제 제너릭 자료형, 매개 변수하되, 이렇게 이미 쓰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T로 선언한 거는 제너릭 클래스. 그 다음에 얘는 제너릭 자료형. 그 다음에 이건 대입된 자료형. 그 다음에 아까 얘는 매개 변수, 자료형 매개 변수, 뭐 이런 용어를 쓴다 그랬죠. 뭐 용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이제 우리 같이 했고요. 명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코딩은 안 할게요. 이렇게 명시하지 않을 수, 어레이 리스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 쓰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안 쓰시면 이 노란 줄만 나와요. 그럼 얘가 네가 뭐 이거 엘리멘트를 써야 되는데 안 썼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워닝이거든요. 안 쓸 수도 있긴 합니다. 안 쓰는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로 간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 여기다 파우더라고 쓰시면 형변환 할 필요 없죠. 근데 안 쓰시면 강제 형변환하는 코드를 넣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t가 사용될 클래스를 제한하는 머티리얼이라는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로 두고 파우더랑 플라스틱이 상속을 받게 되면 얘에서 상속받지 않은 워터 같은 클래스는 프린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두 프린팅 같은 머티리얼에 정의된 메서드를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메서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메서드에서도 제너릭 그 타입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너릭 메서드라고 이제 하는데 제너릭 타입을 쓴 메서드를 여기 보시면 클래스를 만드실 때 두 개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하나를 썼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경우에는 요거 두 개를 다른 문자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getSet 메서드처럼 이렇게 타입을 반환을 해주죠. 그죠? 제너릭 타입으로. 이런 걸 이제 제너릭 메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너릭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구현을 우리가 하나를 해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냥 이거는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의 이제 그 점을 받아서 이 점의 그 사각형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해가지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하고 위스랑 하이트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메서드에서 이제 타입을 이렇게 받을 때 두 점을 받죠. 요 앞에서 봤던 요 두 개의 점을 바로 이제 받고 점을 받은 다음에 그 점들에 대해서 그 얘네들이 이제 제너릭 메서드에서 쓰이는 얘네들에 대해서 앞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TV와 이 TV의 자료형을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직접 사용하실 때는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제너릭 클래스가 아니어도 그 안에서 제너릭 메서드를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제너릭 클래스가 아닌데 제너릭 메서드를 만든 거죠. 그죠? 요 안에서만 쓰는, 그럼 이 TV는 요 안에서만 쓰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 이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하고 나서 이 메서드를 쓰실 때 앞에다가 얘가 쓸 자료형을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다 선언했던 것처럼 자료형을 먼저 선언해 주시고 난 다음에 두 점을 집어넣죠. 근데 인티저 더블이고 인티저 더블인데 여기 앞에서 보면 여기의 자료형 두 개와 요거의 자료형 두 개가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인티저 더블, 인티저 더블, 인티저 더블 이렇게 사용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 클래스에서도 제너릭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제너릭 메서드에서 사용하는 이 T나 이 V는 로컬 변수의 타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유효한 문자입니다. 요 밖에서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령 만약에 뭐 t라고 하나 더 있다라고 해서 얘하고 얘는 겹치지는 않는다라는 거, 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제너릭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클립스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실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일반적인 문자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 자료형이 대입해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하실 일도 많지만 지금 이제 요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대부분의 이제 그 타입을 지정을 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번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C++에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템플릿 클래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여러 타입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제너릭하고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구현 방식이야. 뭐 코딩하는 거야 다르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고 사용하는 방법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 하나를 잘 하시면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잘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뭐 필요에 의해서 이 언어 저 언어를 막 공부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언어 하나를 딱 제대로 끝까지 파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언어를 배우시게 되면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 자바를 공부하셨으면 자바를 좀 제대로 끝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자료 구조에 대한 강의를 좀 제 블로그에다 올릴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는 안 올릴 거고요. 여기가 아니라 유튜브 강의로는 안 올라갈 거고 교재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는 교재 강의만 올라갈 거고요. 제가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강의를 조금 올리고 나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로 들어갈 건데 그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 올라가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